뭔가를 설명을 하다가 삘이 꽂혀서 동사 프린트로 휙 넘어가. 여기 조동사, 조동사 파트 설명 잘 하고 있다가, 근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여기, 이건, 뭘 하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제가 삘을 받아갖고, 능동태, 조동태 하고, 가정법 조동사 파트 앞부분 하다가 그랬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보다 진도가 약간 느린 반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아직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 영등포여고 조동사 가정법 처음 들어갔던 그 시기에 걔네들이 수동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동태 단원을 하다 보면 사실 동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한 거지만 사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목적으로, 아니, 주어로 하는 수동문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전치사가 하나씩 붙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make의 경우는 뭐가 붙어요? 최근에 오늘 한 건가요? 이게 그죠? make는 뭐가 붙죠? for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 문장 만들 때도 똑같은 전치사가 이렇게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이제 오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목적격 보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동사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하고 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가다가 다른 학교 다른 반 친구들 수업을 하면서 아 이거를 그냥 해야 되겠구나라고 싶어서 이제 하고 여러분들 가정법 수업을 하다 말고 이제 에이 너네도 하자 이러고 그냥 제가 그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던 얘기 조금 흐름이 끊겼으니까 예전 2주일 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7월 20 응? 일주일 전인가요? 응? 응? 우리가 이거 문법 프린트를 언제 했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오늘 28일이잖아요. 지난주에 문법 프린트가 끝나고 책으로 온 거였군요. 그래요? 아, 그랬군요.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요. 나는 몰랐어요. 어, 예, 민원은 겸사겸사 네, 쓰고 계세요. 아, 이렇게 됐군요. 그럼 지난주에 스타트를 좀 했나요? 난 왜 이렇게 기억이 없어요? 치매인가요? 이거 어디까지 했는지만 보통 제가 적어 놓으니까. 그렇군요. 뭘 좀 해라. 그랬군요. 솔직히 좀 헷갈리긴 합니다. 반이 여러 개인데 똑같은 책을 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번 여기까지 하고 저번 조금씩은 징도가 다르니까. 네, 변명입니다. 지능 이슈가 좀 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조동사에 대한 개관 이야기하면서 좀 중요한 애들은 요쪽이라고 했어요. 캔의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허가와 능력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건데 우리가 조금 내용을 추가하자면 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그냥 그렇게 읽히긴 해요. 근데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의 조동사는 cannot을 쓰며 couldn't 아시나 couldn't는 쓰지 않는다. 이건 약속이다. 그리고 일리가 없다의 반대말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해서 must였고 may는 약한 추측 그리고 허가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의미가 되는 애고 should는 요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위쪽에 우리가 추측의 강도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must보다는 약한 추측이지만 would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 사용하는 추측의 조동사보다는 조금은 강한 의미일 거다, should가. 그리고 should의 기본적인 의미는 권고 내지는 충고다. ought to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 그리고 must는 의무는 당연히 아실 건데 요 의미 앞에서 한번 짚어봤던 거죠. cannot의 can't의 반대말 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가정법, 명령법, 직설법, 영어의 세 가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정법의 정의는 뭐야? 표현된 시제와 의미하는 시제가 다른 것이다예요. 그쵸? 그래서 가정법 하면 가정법이 뭐예요?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이상적이에요. 표현된 시제와 의미하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고 현재를 의미하며 과거 완료, 대과거로 쓰고 과거를 의미하고 그를 통해서 이 각각의 영어의 세 가지 말하는 방법에는 원칙이 있고 그를 통해서 달성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가정, 소망, 상상, 의도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야 나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니 네가 조금 나가주는 게 분위기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덜 딱딱하죠. 우회적이고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초딩 때 배웠던 Can you help me 보다 Could you help me가 조금 더 공손한 이유는 무엇이더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현재 시제를 의미하고 있으면서 could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정법적인 문장인 거고 가정법을 사용한 문장인 거고 그래서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법 단원에서 직설법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하게 될 건데 그럼 직설법은 뭐냐? 가정법하고 대비되는 표현이며 가정법은 표현된 시제와 의미하는 시제가 다른 것인데 직설법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더라. 당연히 명령문처럼 뭐 주어를 생략하고 이런 것도 없고 당연히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필요하면 목적어나 보어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의미하는 게 과거라면 과거로 표현할 거고 의미가 대과거면 대과거 헤드피피로 표현할 거고 그래서 얘는 그냥 통상적인 팩트에 대한 진술을 하는 표현 방식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는 직설법 현재 시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if 가정법에서 많이 사용하던 표현으로 빌자면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의미하는 거죠. 뭐 중학교 때 많이 쓰던 표현으로 치면 과거 사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현재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직설법은 팩트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관을 했었고,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아이를 처먹으면 사례가 잘 들린대요. 사례가 왜 들리는지 아세요? 말 그대로 기도로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식물이나. 근데 이제 원래 인간의 그 후두? 이쪽 후두부의 구조가요. 되게 자연스럽게 뭐라 지 액체든 고체든 형태가 있는 게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가 이게 수문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탁 하고 막는데요. 탁못 들어가게.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얘가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못 들어가! 하고 막아야 되는데, 들어가 버렸다. 약간 이렇게 돼버린대요. 보통은 그래서 60세 이후가 되면 이 목구멍에 이 근육이 되게 노화가 오면서 어르신들 식사하면서 이렇게 살에 들리는 경우 많고 막, 그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떡 먹다가 걸려가지고 막 돌아가시는 막 어르신들 잔칫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데 저희의 목구멍은 60세인 걸까요? 살을 정말 잘 걸려요. 그래서 신체 나이 60세 어떡하죠? 60세가 되면 제가 그런 인간이 되는 걸까요? 60세 이후가 되면 남의 잔치에 이렇게 뭐 누군가의 칠순 잔치에 가가지고 떡을 먹다가 살해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책이 어법책이고요. 어, 어법책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짧아요.
그리고 이런 교재는 통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친절하게 문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추가를 해드릴게요. 말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든 아니면 뭐 글로 필기할 게 있으면 좀 적어드리든. 그래서 16번 보시면요. 현재나 미래의 일은 조동사나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고요.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은 FPP로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현재 일을 표현할 때요. 뭐가 좋을까요? 나는 수영할 줄 알아. 뭐라고 할 거예요? I can swim이라고 하겠죠. 근데 간혹 can하고 could는 I could do it 이라고 말했을 때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할 수 있니? 라고 누가 물었을 때 yes I can, yes I could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can you swim? 이라고 물었어요. yes I can 당연히 가능한 대답이죠. yes I could는 안 되나요? 될걸요?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조동사가요. would나 could나 might나 should도 과거형인 거 아세요? should는 뭐의 과거형이게요? 그렇군요. should는 shall이란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잘 안 쓰여요. 현대 영어에서. 별로 안 쓰여요. 근데 지문에는 간혹 나오는데요. 어쨌건 요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말을 조금 적어 놓아 봅시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얘는 항상 과거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말하자면 유래했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어디서 온 표현이냐, 얘 출신지가 어디냐면 이거 저리 비켜. 이씨, if를 쓰고 싶은데요. 이걸 이렇게 해보자. if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라고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럼 뭐지? 적어놓은 게 사라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돌아오거든요? 아, 진짜 미치겠다. 잠깐. 이씨, 다 사라졌어. 돌아왔다. 이씨. 공간 얼마나 남았는지 조금 보려고 하다가. 네. 우리 if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쓰죠? 뭐, 안 적으셔도 돼요. 머릿속에 그냥 잘 떠오르시면. 근데, 잘 안 떠오르시면 적어둡시다. if, 주어, if절에 had pp를 적죠? 그리고 주절에 조동사의 if 가정법은 항상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야 되죠. 항상.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니까요. had pp를 쓰는 게 맞아요. had pp를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왜 펜으로 안 바뀌어? 근데 이 새끼 미쳤네. 이렇게 하면 사라져요. 심지어 지금 나 지금 형광펜으로 바꾼 거거든요. 안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꿨거든요. 이 미친놈이 노란색은 됩니다. 갑자기 파란색 됩니다. 무슨 일이죠 이게? 근데 지우개는 안 돼요. 미친 새끼야. 그냥 돈 써야 되잖아 그럼. 빨리 돌아. 이런 뭐 이런 미친 필기앱이 다 있어요. 아니 제가 아마 이 말을 몇 번 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화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앱이 한 달에 19,000원짜리 유료 앱이에요. 나 1년에 이 새끼들한테 한 25만 원씩 내고 있어요. 진짜 너무 빡치는 거예요, 진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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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워지죠. 아니, 씨. 미친 새끼. 개빡쳐. 잠깐만요. 한번 껐다 키면 좀 낫거든요. 근데 이제 껐다 키면 아까 적어놓은 거 다 날라가는데.
이 개새끼 진짜. 그래서 저에게 그 뭐랄까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런 유형의 다 날라갔잖아. 요런 류의 이제 그 PDF에다가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하든 제일 좋은 게 굿노트인데 굿노트는 이제 그 iOS용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윈도우 버전도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윈도우 버전은 기능이 존나 허접해요. 그래갖고 iOS에서 되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라고 썼어요? 이씨, 킹 받네. 어떡하지?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네, 이 얘기를 썼군요. 네네네. 부동산. 여러분 쓰셨으니까 저는 대충 쓸게요. have, P는 항상 과거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과거로 해석하는 게 어디서부터 온 거다?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썼고,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헤드 PP고, 주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이 반드시 필요하죠. would든, could든, should든, might든 필요하고, 그 뒤에 조동사를 썼으니까 원형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요? have pp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요. 얘가 이게 가정법이고 과거 완료잖아요. 이 문장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뭐랑 같다고요? 과거랑 같은 거라고요. 직설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무슨 시제로 해석하느냐가 직설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동사 have pp가 붙은 이 형태는 원래 가정법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표현 방식인 거야. 그러면 직설법으로 과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가정법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하는 시제와 의미하는 시제가 다른 거라고. 그래서 가정법으로 과거 완료로 적었으면 의미하는 시제, 즉 직설법으로 표현하는 시제로는 과거인 거라고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은 저기 보면 이렇게 우리 교재 타입 1, 타입 2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후에는 조동사가 붙어서 have pp가 붙을 거다. 예문을 하나 보면요. My brother became ill yesterday. 내 동생 놈이 어저께 아팠어요. But I did not send him to hospital. 하지만 나는 그 친구를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I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him. 사실 뭐 이렇게 문장을 써도 크게 틀린 문장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의미로 쓸 거라면 문장이 해석을 줬다면 얘는 틀린 문장인데 해석을 안 주면 그 자체로 읽을 만은 해요. 내 동생이 어제 아팠다. 하지만 나는 동생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성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일기인 거야. 앞으로는 내 동생한테 신경을 조금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이 표현이 맞아요. I should pay.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내지는 권고나 조언이에요. 하는 편이 좋다 같은 느낌이야. 그럼 나는 동생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주었어요. 나는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죽었다고 칩시다. 사실 뭐 가상의 인물이니까요. 얘가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얘는 평생 마음에 침이 되겠죠. 내가 그때 병원을 데려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뭘 쓴다? should have pp를 쓴다. 내가 과거에 이 친구를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측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라고 해서요. 뒤에 have pp하고
함께 자주 쓰이는 애들 이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문은 후회인데 여기는 주측이긴 해서 조금 연속성이 떨어집니다만 방금 봤던 예문이 슈드니까요. 우리 슈드를 살짝 뒤에 가서 보고 앞으로 돌아옵시다. 어, 그러면 저랑 페이지가 지금 위치가 지금 오른쪽 페이지죠. 거기가 그러면 페이지 모양을 좀 맞추게 저도 페이지를 한쪽을 좀 집어 넣어 놓을게요. 어? 아니, 잠깐만요. 페이지가 여기 생기시면 곤란하고요. 이상하잖아요. 예? 잠깐만요. 야, 이게 몇 쪽이야? 이게 몇 쪽이죠? 67, 68. 68쪽을 삭제하겠군요. 1쪽 뒤에 없애려고 했는 10, 1쪽 앞쪽에서 달고 싶은데. 페이지 1, 페이지 1, 2점. 왜 여기 생겨? 그냥 갈게요. 여기 생길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제, can의 의미는요, 할 수 있다일 거 아니에요. should는 의무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can 동사 원형은 당연히 현재로 해석할 거예요. 근데, can 뒤에 have pp가 붙고, should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어떤 의미? 조동사에 have pp가 붙은 형태는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문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정법 과거 완료면 우린 뭘로 해석해요? 직설법 과거로 해석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로 해석을 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 해야 한다를 과거 버전으로 해석하면 했어야 했다예요. 근데 내가 어저께 뭐하죠? 어제 냉장고에 있는 치즈케이크 먹을 걸 먹었어야 됐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이제 못 먹어요. 소비기한이 지나서. 그러면 어제 먹었어야 했어 라는 표현은 주로 안 먹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얘랑 뭐 좀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을 하나 적어보자면요. need not have pp 라고 하면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안 했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앞쪽에 조동사 객관할 때요. should하고 똑같은 조동사가 하나 있다 그랬죠. should는 의무를 나타낼 때 ought to랑 똑같은 애예요. 그럼 should have pp는 ought to have pp랑 같은 의미가 돼요.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도 그냥 적은 김에 여기도 적어줄까요? should나 ought나 둘이 똑같은 애예요 라고 to 동사원형 to 부정사라고도 해요. 뭐뭐 해야 한다고요. need not 뒤에 동사원형이 오면 무슨 뜻?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오, 여러분 중학교 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동사 뭐 배웠어요?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표현하죠? 적극적. 야, 우리 내일 학교 갈 필요 없어. 뭐라고 해요? We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기요? 선생님들? Don't have to요. 아는 거죠? Don't have to랑 need not. 뭐 don't have to나 don't need to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걔랑 같은 게 need not 동사 원형이에요. 왜 need not은 need인데 왜 뒤에 동사가 오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뭐라고 해요? 나 학교 갈 필요가 있어. 빈칸 go to school 뭐라고 하죠?
알지만 절대 못해주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need to잖아요, need to. 그죠? need는 투부정사랑 다닌다고 내가 배웠는데, 어? 그럼 need not 투부정사 아니에요? need는요, 이 need라는 조동사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뒤에 동사 원형을 달고 와요. 이상한 새끼입니다. need는 조동사도 되고 일반 동사도 되고를 왔다 갔다 하는 동사예요. need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쓰이는 애예요. 그래서 부정문에서도 근데 일반 동사처럼 써도 돼요. 그게 이 패턴인 거예요. don't need to. 그러면 이때의 need는 조동사가 아닌 거예요. 조동사의 특징은 뭐게요? not이 붙어요. 다이렉트로. 조동사의 특징 1번, not이 붙는다. 특징 2번,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는 어디로 가요?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게 조동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on't need라고 썼다는 것은 얘가 조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봐봐. don't need to나 need not이나 의미가 같다니까. 얘는 조동사가 되기도 하고 조동사가 아니기도 해요. 이걸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변태 같은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부정문, 의문문에서 need는 조동사로 쓰일 수 있다예요. 쓰일 수 있다라는 건 반드시 조동사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그래서 예문 하나를 적어보자면요. You need not come early. 최대한 짧게 쓸게요. 너 일찍 올 필요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You don't need to come early. 똑같은 말입니다. 조동사라면 부정문일 때 자기 뒤에 not을 이렇게 바로 달 수 있어야 조동사예요. need not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not이 조동사 뒤에 not이 붙었을 때 다 약자들이 있잖아요. need not은 약자가 없을까요? 얘도 있어요. needn't라고 해요. 그래서 you needn't come early. 물론 잘 쓰이진 않습니다. 구어에서는 거의 안 쓰이고요. 책에서만 문어로만 간혹 쓰여요. needn't는요. 근데 그나마도 좀 고어에 가까워요. 옛날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동사로 쓰인 거예요. 뒤에 not이 붙었고요. 얘는 일반 동사로 쓰인 거예요. 왜? 일반 동사는 부정문 만들 때 누가 대신 튀어나와? don't가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공간 여유가 되시면 쓰시고 안 되면 안 써도 무방해요. Need I come early. 이렇게요. 나 일찍 와야 돼? 얘는 Do I need to come early랑 똑같아요. 두 번째 문장은 당연히 need가 일반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do가 튀어나왔죠. Do I need to come early? 이게 좀 더 익숙해요, 우리는 사실. 근데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하더라 라는 걸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need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살짝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다시 앞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그래서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도 강조했던 거예요. 얘는 꼭꼭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cannot, 일리가 없다. 100% 부정에 대한 추측이죠. 그리고 얘의 반대말 must요. must는 틀림없다. 100% 긍정. 그래서 cannot은 일리가 없다예요. 근데 cannot 뒤에 have pp가 붙으면 과거가 된다 그랬죠, 해석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니까. 그러면 cannot have pp는 뭐라고 해석하더라, 우리가?
과거로 가야 돼요. 일 리가 없다의 과거 버전이니까 이었을 리가 없다. must have pp는 임에 틀림없다, 하는 것에 틀림없다니까 과거가 되면 이었음에,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추측의 조동사들 이야기할 때 우리 보통 if 가정법 쓸 때요. 주절에 조동사 뭐 제일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면 뭐 차를 살 텐데 라고 말을 해봐요. If I were rich, I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나는 차를 쓸 거야. I 보통 제일 흔하게 쓰는 게 would잖아요. would 동사원형. 뭐뭐? 일 것이다예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막연한 추측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학교에 평소에 뭐 30분 걸려서 간다고 칩시다. 근데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이 보통 30분이면 학교에 가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 이제 등교한다고 집에서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어요. 문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지금 학교 갔겠지? 갔겠지? 이런 상황. 도착했겠지? 응, 도착했을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벌써 1시간 지났어. 도착했을 거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도착했을 것이다 예요. She would arrive at her school.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일 때 그래서 would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가정법의 if 가정법의 주절이에요. 그러면 would도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돼요? would have pp는 뭐뭐 이었을 것이다 예요. 확률은 얼마나 돼요? 몰라요? 보통 그럴 거니까 뭐 7, 80%는 되겠죠, 얘도. 확률상으로는 꽤 높은 추측인 거예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그냥 바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요. 65쪽에 문제를 뭘 풀어볼까요? 2번 정도 하나 볼까요? Language skills, like any other skills, 다른 모든 스킬들, 기술들처럼, 능력들처럼 주어 뒤에 이렇게 콤마 박혀 있는 거 가장 흔한 형태의 삽입보다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주어 뒤에 콤마 박혀 있고 쭉 따라가는데 콤마 하나 더 있어. 아, 이거 삽입부구나. 그럼 이건 문장 구조상은 없는 거랑 똑같은 놈이니까 주어 뒤니까 뭐 나오더라 이렇게 동사가 나오겠구나. 아주 익숙한 패턴이에요. 지금 짧아서 눈에 잘 보이겠지만 제가 맨날 이거를 보일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3학년 어법 문제를 낼 때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법 문제 장치예요. 문장이 아주 길고요. 콤마하고 콤마 사이가 이렇게 짧으면 한눈에 우리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콤마 시작점이 여기인데요. 콤마 끝점이 여기쯤에 있잖아요. 그럼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익숙해지라고 맨날 똑같은 말을 하면서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어 뒤에 콤마가 일단 있으면 따라가서 찾으세요. 이 콤마가 무슨 콤마인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내가 문장이 어렵고 길고 복잡해서 의미 파악이 잘 안 된다? 주로 범인이 콤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가 안 보일 가능성이 커요, 얘 때문에. 아무튼 언어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can be acquired, 습득될 수 있다. 현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can have been acquired, 과거에 습득될 수 있었다로 해석을 할 거냐네요. only through practice. 그럼 오직 연습을 통해서. 그럼 얘는 어떤 표현일까요? 과거에 오직 연습을 통해서 언어적인 능력은 습득할 수 있었다. 다른 능력처럼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이요.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때는 통상 우리가 무슨 시제로 표현해요? 불변의 진리.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한국말이든 영어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시제로 표현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요? 제가 수화를 해볼까요? 역시 입이 잘 안 벌어지네. 이게 수화로 해볼래요? 현재로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침마다 7시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도 현재 시제로 말한단 말이야. 이게 영어도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들은 현재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불변의 진리, 아까 말한 거,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해는 서쪽으로 진다, 이런 애들은 항상 현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해는 서쪽으로 진다라는 건 굳이 우리가 지금 가정법 단원이니까 말하는 방법, 화법이라고도 하고 설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 영어에는 화법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문장은 명령법일까요? 가정법일까요? 직설법일까요? 번호를 매기자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 무슨 문장일까요?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직설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직설법으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문장이라면 내가 그걸 가정법적인 요소를 섞어서 표현하려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합니까? 가정법 무슨 시제가 직설법 현재랑 같아요. 질문을 바꾼다면 가정법 무슨 시제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해석해요? 과거죠. 맞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로 요쪽으로 돌아와서요. 언어적 능력이라는 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언어적 능력이라는 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였어. 가 자연스러워요. 전자가 낫지 않아요? 그쵸? 거였어 라고 말하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깔리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건 직설법으로 표현한다면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될 법한 내용인 거예요. 그쵸? 그럼 가정법을 쓴다고 해도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그럼 if 가정법 과거 시제 생각해봐요.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써요?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조동사부터가 뭐가 쓰여 있어요? 그럼 현재가 쓰여 있어요.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도 현재 시제밖에 되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의 경우는요. can은 추측을 나타낼 때는 can not은 형태가 특히 고정됐다라고 했죠. 과거의 내용을 표현하고 싶어도 can not have pp라고 쓰지 should not have pp라고 안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can acquire 이건 획득 가능하다. 이건 능력이거든요. 능력의 can은 과거의 내용을 표현할 거면 could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can이 쓰였다라는 건 그냥 얘는 현재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can be 해주면 되겠고요. 4번을 한번 볼까요? Carl could go to medical school 혹은 could have gone to medical school. 얘는 medical school 우리말로 치면 의전이라고 해요. 그 의학 전문 대학원. 의전을 갈 수 있다 혹은 could have pp는 뭐라고 해석하자? 항상 조동사 pp는 과거로 해석하자. 갈 수 있었다. could 동사 원형이면 갈 수 있다예요. 갈 수 있다, 갈 수 있었다. 의전에. But he decided. 하지만 그놈은 결정했습니다. To pursue a military career instead. 굉장히 이상한 새끼네요. pursue는 추구하다죠. 그냥 보인 김에 말씀드리자면 decide는 미래지향적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죠. 준동사 단원 때 할 겁니다만 그는 추구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직업을 instead 대신에네요. 그러면 얘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게 이미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고민하다가 결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것도 갈 수 있었다라는 것도 과거의 이야기여야 되겠네요. 그럼 could go가 아니라
could have gone 이라고 표현을 해야 과거에 갈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조동사들 중에서 여기 햇볕을 지난 시간에 이거 적었었죠? 그러네요. 네, 적어놨었죠, 우리. 그러면 이제 조동사 중에서 두 단어로 이루어진 조동사인데요. used to 하고 냈다, had better 하는 편이 더 낫다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had better 이거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면 조금 무례한 표현이 된다. 너 안 하면 좆된다에 가까워요. 너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을 줄 거야. 혹은 당신은 불이익을 겪을 거야. 라는 반협박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기 적합하지 않고 권위가 있는 전문가가 충고를 할 때 이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고로 적합한 표현이더라. 그래서 사실상 이 표현은 강제성이 꽤 높은 표현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used는 하곤 했다죠. 뭐 조동사 단원이니까 보인 김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아래쪽에 공간이 그렇게 꽤 쓸만하네요. 그러면 used to, use에 관련된 표현 세 가지요. used 투부정사는 얘는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 혹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하곤 했다 라는 의미로. 근데 이제 조동사 중에서요, used랑 바꿔 쓸 수 있는 조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걔가 조동사 would입니다. 근데 would는요, 과거의 습관, 행동들은 표현이 가능한데요. 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하곤 했다예요. 그러니까 예문은 쓰지 말게요. 공간이 없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used가 들어가는 다른 표현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동사원형. 이건 무슨 뜻이죠? 얘는 관용 표현도 뭣도 아니에요. be used 수동태입니다. be 플러스 pp예요, 이거.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목적이니까 부사적 용법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 데에 사용되다, 쓰이다죠. 얘는 뭐 내신 때가 되면 제가 보일 때마다 매번 적을 겁니다. 고2 1학기 정도까지 돼서 여러분들이 아예 완전히 입에 붙었다 싶을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적을 거예요.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워낙 헷갈려 하시는 파트라서 be used to ing. 세 번째, 얘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자리에는요, 이렇게 become도 많이 쓰여요. be used to, get used to, become used to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used 대신에는요, accustomed라는 표현도 많이 쓰여요. accustom이 익숙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accustomed 하면 익숙해진입니다. be accustomed 익숙해진, 익숙해졌다라는 거야. to ing라는 현상이나 명사에 익숙해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우리가 조동사 단원이니까 요 would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세요. 조동사 would는 used to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 공간이 조금 되시면 예문을 이렇게 좀 적어주시겠어요? She used to be 뭐 할까요? 저 여자는 어떻고 했다라고 할까요? 예쁘고 했다라고 할까요?
와, 쟤 어렸을 때 되게 예뻤어. 올바른 표현입니다. 당연히.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는 뉘앙스는 어떻죠? 와, 쟤 어릴 때 되게 예뻤는데 점점점. 지금 예쁘다는 소리예요? 안 예쁘다는 소리예요, 그거? 안 예쁘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얼굴이 망가진 겁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근데 요 이렇게 이거 왜안 지워져 또? 근데 she would be pretty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의미를 가지고 영작한다고 하면 그녀는 과거에 예뻤는데 점점점 약간 이런 의미로 표현할 거라면 이건 올바른 표현이지만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래쪽 문장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걔 예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돼요. She would be pretty. 쟤는 예쁠 거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리고 I used to wait for her. 최대한 짧게 쓸게요. Here. 이 문장은 I would wait 뒤에 똑같이 가면 됩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당연히 둘 다 올바른 표현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뭐 추억의 장소 같은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뭐가 좋을까요? 옛날에 만났던 뭐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항상 내가 걔네 집 앞에서 여기서 걔를 기다렸었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걔를 기다리곤 했었지, 이 자리에서. 근데 얘는 wait이라는 건 행동이고 습관에 가까워, 행동에 가깝네요. 과거에 규칙적으로 벌어지는 습관이야. 많이 했던 습관. 그러면 used라고 쓰나 would라고 쓰나 둘이 똑같은 의미가 되더라. 라는 얘기인데 얘는 used to는 죄송해요. 여기 to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used to는 습관이나 행동이나 상태까지도 표현이 가능해. 그럼 예쁘다라는 건 과거에 예뻤다라는 건 상태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행동은 아니잖아. She used to be pretty. 야, 쟤 참 옛날에 예뻤는데 말이지. 점점점. 왜 저렇게 됐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would는 상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she would be pretty라고 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된다. 그럼 이런 문장이 불가능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would는 일반적인 예측을 나타내니까요. 걔 예쁠 것이다. 라는 예측, 추측에 관련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해봅시다.
음주 정말 못할 거야. 근데 그냥 진짜 쌩 있었어. 너는 했어. 너는 저기 이런 말. 정말 굉장히 잘. 이거 왜 찍어 못했어? 이게 김 박사에서 그 말투 우리 지금 존재 기도 그 진짜 찔리네. 오늘 뭐라고 했어? 응. 그냥 이빨 내가 그거 칠했어. 응. 그러면 누가 하나 앉아 있었을까? 그 갈무리에서 하나 질문을 한번 하기 유명해요. 그래서 근데 먼저 신청을 하고 엄마가 돈을 내야 돼. 그래야지 완전 신청이 되는데 먼저 내 의견을 써서 내야 되거든. 근데 전유빈 그걸 하기 싫었는데 내가 그때 하자 해가지고 하기로 했거든. 근데 몇 개 중에 한 개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개는 하기로 했는데 그 어제 밤까지 돈을 냈어야 되는데 엄마가 컴퓨터에 돈을 안 넣는 거야. 근데 그 전유빈이 부모님이 내신 거야. 몰라. 그래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신청성인데 그게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마감이 됐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안 냈으면 그 예비 명단 그런 걸로 넘어간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거 뭐라고? 남편한테 비켜야지. 어디 있어? 누나 아무리 있게 지내서 내가 무슨 별로 찍었어 나는. 아니 왜 그건 또 무슨 명이래? 아, 그쵸. 저기 말던 그치. 우리는 진짜 이분들은 지금 있었거든. 되게 부담 가서 부담이 없잖아. 이건 우리 다이어트 있으시면 여기 와서 언제? 저번 주? 그러니까 나한테 말한 이유는 나한테 말한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막 그래서 나 만나고 나서 저번 주에 알지? 무슨 주다 그랬지? 맞다. 그날 저녁에 일어났고 그 다음날 그래서 그때 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래서 여기 자꾸 나가는 거 이상했어.
싸한 느낌이다. 이런 거 쓸 수 있어. 좀 해로워야겠어. 할수가 얼마나 썼으면 아쉬웠는데 안 멈춘 거죠. 할수 거 나는 말 근데 알게 약간 이렇게 걸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거 안 들리고 되게 그래서 입술이 겁나가지고 겁나게 되면서 돌으면서 진짜 안 됐어. 이거는 진짜 이런 식으로 처음인가? 집까지 가면서 그렇게 가서 꼭 앉았어. 얘는 몰랐어? 앉은 거? 아니 알지. 그때 네가 앉은 거 진짜 쓰레기 같아. 그래서 나 집까지 한 시간 병원에 이게 병원이랑 치료했으니까 방법도 없고요. 아니 이게 기회가 없어. 없대요. 의사 팀 어떻게 알았었어요. 이걸로 가봤어 너. 아니 근데 물어봤지. 근데 그냥 없어. 진짜 없어.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쓰러지는 게 해봐. 어떻게 헤어져야 돼? 주저앉을게. 수시가 좀 기억하고 문제를 해요. 지하철을 이렇게 어려웠을 때 동거도 해요. 그가 안 샀어 근데? 안 샀어. 혼자 있으면 안 돼. 엄마, 앉아야지. 또 혼자가 내가 근데 처음에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가면 첫 번째 감사한 느낌이 좀 무서워. 그래서 또 일반은 아니 앉을 때는 그 너가 그 의식이 있어. 앉을 때 그냥 하면 이렇게 그냥 앉고 좀 눈 감고 앉았는데 또 아니 뭐 하수구 있는데 그리고 정말 깨끗한 그리고 그래서 이 열고가 어쩌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괜찮았어? 집까지 좀 그냥 누워있었어. 이게 아 높게 올려 일자들이 인지만 그리고 경찰관이 열정을 이 천장에 연예인으로 다 하고 한 아니 지금 아니야. 아까는 아니 뭐 머리 아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아니 이상한 거 이렇게 아니면 맞아. 씨다 이어서 이제 17번 주장 제한 요구 명령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대절에는 슈즈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어 뭐랄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요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요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동사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통 물으면 이거라고 저는 답할 겁니다. 내신에서 가장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조금 내용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주장 제한 요구 명령의 의미를 가진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일 때 대절의 조동사 슈드는 생략될 수 있으며 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쓰면 죽여버린다는 아니에요.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생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should가 없어도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절의 내용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면 should가 없어도 대절의 동사는 반드시 원형을 써주세요. 이거요. 흥겨. 야, 이 새끼야. 야, 됐다. 원형을 써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친절하게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다 해서 적어줬어요. 이걸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안 외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형광펜 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대절의 형태가 있을 때,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있을 때요. 이 절의 내용이 의무성, 당위성이 있으면 동사 앞에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shoul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언제나 원형으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난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 공간 되게 조금밖에 없죠. 그러면 이 책을 쓰지 말까 봐요. 뭘 쓸지 적을 공간이 너무 없어. 하면 바꿔야지 내년에는. 자 봅시다. 그러면 다른 패턴의 내용들 조금 적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패턴은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한 방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바보같이. 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 공간이 넉넉하면 이게 이게 여러 번 쓰면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야, 이 개새끼 좀 버벅거리지 말고 좀 집어줘. 공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저기 돈 왜 안 주워줘요? 너도 빨리 주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아, 야, 야, 얘야? 빨리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련? 그러면 1번, 2번, 3번 해갖고 세 줄 정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아니면 포스트잇 좀 더 드려볼까요? 그렇게 쓸 게 요만하게? 이것도 애매한데. 가- 그냥 잘 써봐요. 요걸 3장 드릴게요. 네. 거기 공간 너무 보여갖고, 네, 하나씩. 예, 언제나 또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줄로 끝내고 싶었지만 세 줄에 안 끝나는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냥 세 줄 나눠 쓸게요. 주어 하고요. 동사가 요구, 명령, 주장, 제안. 그냥 한글 카테고리만 외우세요. 주어 뒤에 요구, 명령, 주장, 제안 이런 게 나오면요. 주어가 명령했다. 주어가 뭐 주장했다.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뒤에 이제 대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목적어 절이겠죠. 이제 포스트잇이 생겼으니까 조금 줄을 널널하게 쓸게요. 목적어 절이 따라올 건데 이 대절에 대절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쓰일 겁니다.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동사 앞에는 shoul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종류를 외우는 것보다는 대절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기억하는 게 사실은 본체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절의 내용이 당위성, 의무성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동사 앞에 should가 쓰인다. 물론 생략할 수 있죠.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당위성이 있어요. 즉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상관이 명령했다. 내일까지 이 업무를 너는 마쳐야 한다라고. 그럼 당연히 내일까지 업무를 마쳐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 should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should가 상투적으로 생략이 많이 된대요. 그러면 원래 여긴 조동사가 있던 자리니까 여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원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이런 게 있어요. it 가주어 그리고 is가 올 수도 있고요. was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 필수 아니면 당연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 얘는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예요. 이제 대절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는 진주어인데 주어가 오고 should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동사가 와요. 그러면 이 중요, 필수, 당연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뭐 중요한이니까 important 같은 애들 떠올릴 수 있겠네요. necessary라거나 necessary 아니면 우리 이제 독해할 때 필수적인 중요한 나오면 제가 맨날 쓰는 애들 있죠. vital, crucial, critical, fundamental 등등 하나만 더 쓸게요. 당연을 빼먹었네요. 이씨 안 지워져요. 그냥 이렇게 쭉쭉 긋고 쓸게요. 이씨 추가 natural까지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썼나? 왜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야? 응. 그럼 봐봐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가주어 it is important 하잖아요. 그럼 진주어가 뒤에 나오면 진주어는 어떻다? 중요하다예요. 그럼 당연히 진주어는 중요하고 당연하고 필수적인 거니까 요 진주어는 꼭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요 내용도 너무너무 당연하게 당위성, 의무성이 있고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에 뭐가 있다? should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세 번째 경우는 저는 공간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앞에 message라거나 warning이라거나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news 같은 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명사가 오고요. 얘네들 뒤에 대절이 와요. 근데 이때 요 대시 동격의 접속사절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warning 같은 표현이 왔다고 칩시다. I saw a warning that 나는 경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럼 대절의 내용은 경고문의 내용이겠죠. 경고문은 보통 뭐가 써 있어요? 뭐 해라 하지 마라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절의 내용은 당연히 의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주어 동사가 오는데 여기에 should가 안 보여도 쓰인 거랑 똑같아요. 패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빈도가 높고 우리 지문에 자주 보이는 요구, 명령, 주장, 제한의 동사의 목적어 절로 쓰인 케이스만 조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고요. 결국은 명사절 접속사 대시 이끄는 주어절이 됐건 목적어절이 됐건 동격의 접속사절이 됐건 요 대절의 내용이 의무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으면 동사 앞에 should가 안 보여 동사는 그냥 원형을 쓰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얘가 문제 내기 좋은 패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1차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여기 아니네요.
오케이.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Linda was uncomfortable about, 좀 기네요. 이 사람은 불편했어요. About being on the participant list. 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까? being,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요. 어디에? 참가자 목록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And demanded, 그 불편하게 여기니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항을 that her name was removed.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동사의 시제가 지금 무슨 시제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는 demanded was uncomfortable 이랬으니까 여기도 was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대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내 이름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내 이름 빨리 지우세요. 내 이름 지우셔야 합니다. 내 이름은 지워져야 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여기는 지금 뭐 당위성이라고 해도 뭐 좋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내가 지우는 거니까. 혹은 빨리 지우세요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의무성을 부여하는 문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should가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여도 should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 be removed. 내 이름이 지워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요, 이제 위에 쪽에 보시면요, 어디 갔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일 수가 있다. 대절의 내용이요. 자, 이거, 저 지금 대절 2의 형광펜을 5번째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기로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의무성이 있을 때는 동사 앞에 should가 쓰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사는 당연히 원형이 쓰인다라는 건데, 일어났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 얘는 의무가 아니라 팩트죠. 팩트 진술의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가 should가 쓰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시제일치 아니면 수일치 동사를 멀쩡하게 쓰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대절의 의무성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얘는 이제 예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게 되면 예외처럼 읽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예외가 아니야. 왜? 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동사의 종류가 존나 중요하니까 외워라? 라는 게 아니라 본체는 대절의 내용이라고요.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있으면 슈드가 들어가는 거고 당위성이 없는데 슈드를 왜 씁니까? 그쵸? 해야 하는 게 아닌데 슈드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동사를 열심히 외워놓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왜? 서제스트, 제안이다, 대절이다. 그러면 여기에 슈드가 들어가고 제인지네.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놓은 친구들이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듣는 예시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저기 데스크에서 그 뭐라고 하죠? 카운터라고 하나? 데스크라고 하나요? 데스크에서 저희 병원 예약하셔야 진료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싸가지 없이. 저 예약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요. 나는 주장했다. 나는 예약했다고. 주장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쵸? 근데 내가 주장한 건 의무적인 내용이에요. 팩트의 진술이에요. 내가 예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건 팩트예요, 의무예요. 사실입니까? 당위 의무성입니까? 내가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예약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약을 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했, 했다는 의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는 should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insist라는 주장하다라는 동사를 쓸 거지만
I insisted that, 물론 대신 생략 가능하겠죠. I insisted, I make a reservation이 아니라 made a reservation 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죠? 팩트니까 과거 시제면 과거를 쓰면 됩니다. 인칭에 맞게 주어가 I니까 made 그냥 써주면 돼요. 아,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실 거예요. 조동사가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do, does, did 동사 원형으로 쓰더라. 그래서 요때 별건 없죠. 아시는 내용이죠. 동사 강조,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두인데요. 요 두도 조동사로 분류합니다. 그래도 조동사의 일종. 이더라. 그래서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두 동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 때 두 동사와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을 뺏어가죠. 그래서 di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고 does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애죠. 네, 잘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슉 넘어갈게요. 여기 다음 페이지로 가서 67쪽이에요. 미니 테스트로 가가지고요. 문제를 조금 해볼까요? 1, 2, 3, 4, 5, 이 부분만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번 누가 아프리카게 했었고. 솔직히 이번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은 고민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마 의도한 답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답이 안 되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뭐 일단 이번 적당히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애들은 조금 명확하니까 다른 애들 먼저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이번은 그냥 그런 것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구한 답은 may have been일 거예요. 일단 1번 먼저 보고 봅시다. 다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번 because the patient's condition had not improved enough 이렇기 때문에네요. because 환자의 상태가요. not improved 그닥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네요. The doctor advised 그래서 의사가 조언합니다. He rested for at least another week. 그러면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 약을 먹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환자한테 잘 쉬셨어요. 제가 좀 과로를 해가지고요. 의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쉬세요 라고 하겠죠.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겠죠. 그러면 he 여기에 should가 생략돼서 he should rest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예요. 이제 나름 이제 요구하는 답은 have been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친절하게 과거형 문장을 하나 더 달아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말했습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친구의 다이빙이 대회에서 어제 이 친구의 점프라고 할까요? 다이브라고 할까요? 이 친구의 다이브가 may not be the cleanest. 근데 이제 제가 이건 B라고 써도 안 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심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면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야, 얘가 제일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라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말을 하면 현재 시제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판단의 기준이거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그 어떤 다이빙 같은 거는 왜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다이빙 선수가 물속에 푹 들어갔을 때 뭐 물이 얼마나 튀기느냐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튀기지 않고 정말 돌 하나 떨어지듯이 잔잔한 수면으로 쑥 들어가면 깨끗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뭐 그런 류의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변하지 않을 거거든. 그럼 현재를 써도 괜찮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도 과거고요. yesterday도 넣어놨고요. was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may have pp를 써달라는 얘기지. 과거에 가장 깔끔한 다이빙은 아니었을지는 몰라. 이렇게요. 그래서 may be면 지금 깔끔한 건데 may have been이면 과거에 깔끔한 거니까 얘가 가장 깔끔한 다이빙을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it was the riskiest. 얘가 가장 위험한 도전적인 것을 했어.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간단하죠? need에 의해 강조를 받으니까 use 원형이 쓰여야겠고요. 다음에 4번은 If you want to be a mathematician, 네가 수학자가 되고 싶다면 조건 부사절이죠. You had better. 우리 앞에 살짝 봤던 애요. 얘 뭐뭐 하는 편이 좋다. 이거 조동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에 원형이 쓰이는 게 멀쩡하게 잘 쓰인 거겠죠. 그래서 얘는 건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내용을 좀 보면 I should visit Colosseum and Pantheon. 나는 콜로세움과 판테온을 이 상태로 읽는다면 뭐예요? should는 해야 한다죠. 그럼 나는 방문해야 한다. 예요. 즉 이 상태로 그대로 적어버린다면 이건 무엇 해야 한다라는 현재를 의미하게 돼요. 즉 직설법 현재 시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여기 뒤에랑 이미 충돌이 돼버려요. 내가 작년에 이태리에 있었을 때 나는 콜로세움을 방문해야 한다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나는 작년에 방문해야 한다. 뭔 소리요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 친절하게 뒤에 내용을 또 달아주었어요. Then now I regret. 그리고 나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요. My decision. 나의 과거의 결정을 지금 후회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여기를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내가 이태리에 갔을 때 내가 판테온을 가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했다로 바꿔야겠네요. 갔어야 했다. 근데 안함 이런 의미가 돼야 되죠.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써요? should have, 뭘 쓰고 있니? should have pp가 들어가야겠죠. I should have visited 이라고 해야 후회가 섞인 과거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I should have visited the Colosseum 이라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as if 가정법까지 하면 조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정법 문장에서는 if 절과 주절의 동사가 짝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는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if 가정법, if절이 과거면 주절도 과거. if 가정법의 if절이 과거 완료 시제면 주절도 과거 완료 시제. 쓰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죠. 맞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짝을 잘 맞춰주세요라고. 그럼 you live on a farm now. 넌 지금 농장에 살아요. But if you lived in an apartment, 하지만 너는 현재 농장에 살고 있는데 자 상상해보자라는 거예요. 네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러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가 쓰인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 네가 지금 아파트에 산다고 치면 you would have been 이라고 쓰면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는 요건 무슨 형태예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설법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해석하는 시제는 항상 직설법인 거예요. 직설법 과거로 해석하게 돼요. 직설법 과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인데 여기도 굳이 적을까요?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를 의미하는데 네가 지금 아파트에 산다면 너는 과거에 어리석었을 거야. 소를 산다면 뭔 소리예요? 네가 지금 아파트에 산다면 너는 과거에 소를 사는 게 어리석은 일이었을 거야. 이상한 말이잖아요, 말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법 과거면 여기도 가정법 과거로 바꿔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정법 과거로 수정을 해야 돼요. have been이 아니고 you would be. 너는 바보일 거야. 넌 지금 농장에 사니까 소가 필요하겠지만 네가 지금 아파트에 산다면 너는 소가 필요 없잖아. 소를 지금 살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가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어디 있을까요? 근데 혼합가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아래쪽에. if 가정법 중에서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말하는 게 애가 있어요. 혼합가정법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if절은 가정법. 야, 치워! 가정법, 과거, 완료구. 주절은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써보자면 이런 패턴이겠죠.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동사의 원형. 뭐 would 말고 would도 될 수 있고 should도 될 수 있고 등등등 가능하죠. 다른 조동사 뭐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땡땡땡 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혼합가정법이죠. 시제 두 개 섞어 놓는 거. 그 반대의 형태는 좀 곤란할 거예요. 일단 쓰시고 말씀을 이어갑시다. 그럼 시제를 거꾸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프절에다가 가정법 과거를 쓰고 주절에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이프절이 과거면 현재로 해석해요. 지금 뭐뭐 한다면 여기가 과거 완료가 돼버리면 과거에 뭐뭐 했을 거다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면 10년 전에 엄마랑 아빠가 안 만났을 거다. 뭔 개소리예요, 이게. 그죠? 네, 반대는 가능하잖아. 10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군요. 그렇죠. 너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옛날이라고 봅시다. 옛날에 엄마 아빠가 안 만났으면 지금 내가 없을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거라면 현재일 거던데, 현재에 뭐뭐 한다면 과거일 거다는 불가능한 패턴이 될 거다. 그래서 if 가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니까요. 아마 여기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로록 튀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가정법 도치도 빠져 있고 뒤쪽에 대용어구는 있는데 도치가 빠져 있고 이러니까 네모난 가정법은 여기 간단하게 있는데 음, 도치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할 테니까 그냥 둘까요? 아니면 조금 해놓고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할까요? 아니,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신기하죠? 이렇게 혼자 말 많이 하는 새끼 본 적 있어요? 저 혼자 되게 잘 놀아요. 너네도 혼자 오래 살아봐요. 이렇게 고양이랑 되게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혼자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는 듣는 거냐? 와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힘든데 이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대답을 안 해. 그건 아니야 또? 지가 내킬 때마다 한 번씩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내킬 때 아무 말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아무 말이나 내 맘대로 해석을 해요. 아, 진짜 그랬어? 막 이러면서. 혼자 잘 놉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코로나 때, 그 2020년대인가, 2020년일 거예요. 전에도 그 막 계약 늦게 하고 막 이럴 때 있었죠. 그죠. 원래 3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막 4월 막 중순에 계약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막 학원 같은 거 다 이제 뭐라고 하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막 이래가지고 수업을 이제 풀로 다 영상을 찍고 앉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기 학원에 아예 이렇게 디카가 강의실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꼭 디카로 꼭 찍어서 그거를 인코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라고 했던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디카를 찍었는데 애들이 그 무슨 존나 신기하다고 보통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하면 이 그냥 그 수업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 풀리고 쌤 근데 거기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혼자 나 원래 잘 놀아요. 진짜로 누군가랑 막 얘기를 했대요. 한대요. 저 원래 그런지 잘합니다. 아시겠죠? 뭐 말이 이상해요? 아 그래? 다시 해볼까? 막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원래 좀 이상한 인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제가 봤을 때는요, 학원 강사는 안 이상한 인간은 잘 없어요. 좀 어딘가에 다 이상해요. 제가, 제가 보니까 이거 54분이네요. 어차피 설명할 시간도 없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겸사겸사 뻘소리나 좀 하자면 제가 좀 학원 강사들의 과목별로 분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보잖아요. 아니야. 영어부터 얘기를 하면 영어 선생들은요 조금 뭐랄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좀 되게 좀 독특한 이 많아요. 정말 희한한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를 해봐도 신일류인데 뭐 이거 진짜 신기한 인간이네. 약간 정말 신기한 인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그 학원 강사들은 보통 전 아닙니다만 나이 먹고 왕년수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갔다 혼자 살고 막 오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격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근데 나는 원래 이상한 거고요. 저는 뭐. 그래서 약간 되게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엉뚱한 생각과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영어에 많아요. 그리고 학원생들은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약간 좀 보면 그래. 단점들이 영어는 좀 또라이가 많고요. 국어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 많아요. 근데 수학은요 그냥 미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 강사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생들이 이렇게 많이는 안 봐가지고
제가 과학생들은 이렇게 표본이 될 만한 숫자가 제가 이렇게 막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말을 섞어 말을 좀 길게 섞은 쌤들이 한 너댓 명밖에 안 돼 잘 모르겠는데 또 과학생들은 좀 뭐랄까요? 아니야 그냥 안 친해서 거리 두는 것 같아요. 과학생들은 좀 다 멀쩡해 보였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과학생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국어생들은 좀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나오면 뭐 그렇진 않겠지만 되게 아주 착한 사람이 있고요. 뻔한 인간이 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 답답하다라는 게 막 어떤 느낌이냐면 막 멍청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자기 말만 계속 해요. 그냥 계속. 그리고 아니면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남의 말만 하나씩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되게 잘 들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 말만 계속해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들은 보면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지? 뭐 이렇게 막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희한한 인간들이 되게 많고 수학 선생님들은 보면 약간 사회 부적응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보면 시간 봤을 때 그래요. 어, 그래서 이게 영어는 약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인간이 좀 있고 수학생들은 좀 사회 부적응자 같은 인간이 정신병자와 사회 부적응자와 답답한 인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국영수 학원 선생들은. 죄송합니다. 네, 아닐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규격화한다라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국영수 제가 종합학원에 많이 있어 봐가지고 제가 수학생들은 나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쌤들이 한 20명 정도는 있고 국어쌤들도 한 10명 넘는 것 같고 영어는 조금 더 많겠죠. 그러니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간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영어 학원 강사 좀 특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원래 영어 가르치는 인간들은 좀 이상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군요. 우리가 68쪽 정도까지 했으니까요. SAT 가정법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IWC 가정법하고 제가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할 건데, 얘는 다음 시간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어법책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되게 스킵을 많이 한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사실은 통상은 이래요. 제가 조동사 단원을 보통 일주일 정도에 끝내고요. 가정법은 원래 2주일을 잡고 하는 단원인데, 이 지금 한 단원이 조동사 플러스 가정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문법 수업을 하면, 문법 기본서를 놓고 수업을 하면 한 3주에 수업을 하는 걸 일주일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수업하고, 조금 다음 시간에 추가, 1시간 안쪽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라서. 근데 요런 페이스로 해야 우리가 어쨌건 내신 들어가기 전에 2학기 학교 위주로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준동사 파트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한정사는 제가 상황 봐서 일단 스킵을 하고 뒤에 파트를 하고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예상에는 여기까지 일단 하는 게 목표긴 해요.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요 파트까지. 그리고 병렬, 생략, 어순, 도치 파트는 봐서 우리가 전에 도치 파트를 간단하게 이 책이 아니었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하려면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걸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아갖고 네, 가능하면 조금 어,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28일 화요 글씨를 좀 사람 새끼처럼 써줄래요? 화요일 오늘 숙제는 68쪽까지 네, 문제를 조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을 여기 야 움직여 끝났다고 움직이라고 이 새끼야. 요쪽에 지금 가정법 파트가 우리가 조금 남긴 했는데요. as if 가정법 빼고는 다 어지간하면 하실만 할 거거든요. 그럼 기왕을 하는 김에 조금 문제를 더 풉시다. 죄송합니다.
75페이지까지 그냥 가능하면 쭉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SF 가정법 나머지 부분 설명하고 혹시 문제 숙제로 풀어오신 부분에서 조금 틀리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들 같이 풀고 그러고 다음 단원 준동사를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단어를 어디를 봤죠? 어, 어디였죠? 오늘 단어가 10, 3, 4, 5, 6, 7, 8이었군요. 그러면 단어는 19에서 24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맞죠? 6개씩. 4, 6, 24. 오케이, 오케이.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뵐게요.